안녕하세요. 도비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단일행 선택 윤곽도구로 선을 만들어서 예쁜 색을 입히고 그 위에 글씨를 써봤어요. 선이 있으니까 글씨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가미 도구와 다각형 올가미 도구 그리고 자석 올가미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예제 파일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놨으니 다운받으시고 같이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열기를 눌러서 예제 파일 루드베키아 꽃사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왼쪽 도구 상자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단일 열 선택 윤곽도구 밑에는 올가미 도구가 있습니다. 올가미 도구 위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올가미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올가미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올가미 도구는 드래그를 해서 선택 영역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한번 드래그를 해서 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점과 맞물려서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겠죠. 정확하게 선택이 되지 않고 삐뚤삐뚤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우스를 잘 다룬다 하더라도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의 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컴퓨터가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의 색상이나 농도가 배경과 비슷하다면 포토샵 프로그램의 자동 선택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상단 옵션 바에 선택 영역에서 추가,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번갈아 가면서 내가 선택한 영역을 다듬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선택된 영역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영역 밖으로 나오고 어떤 부분은 영역 안으로 파고 들어갔죠. 이럴 때 선택 영역에서 추가와 빼기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저처럼 돋보기 도구를 이용해서 확대를 해 주시고요. 밖으로 나간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눌러서 빼줘야겠죠. 올가미 도구를 클릭하시고 옵션 바에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눌러서 밖으로 튀어나간 부분을 한 바퀴 감싸듯이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이 영역이 이와 같이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안으로 파고 들어간 부분은 옵션 바에서 선택 영역의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역시 한 바퀴 감싸듯이 드래그를 하시고 선택 영역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옵션 바에 있는 추가와 빼기 버튼을 눌러가면서 이 많은 영역을 작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선택 영역에서 빼기의 단축키는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고, 선택 영역에서 추가의 단축키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색상을 바꿔볼까요? 이미지의 조정 안에는 색조 채도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죠. 이미지의 조정의 색조 채도를 클릭하셔도 좋고 단축키 Ctrl U를 눌러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컬러가 적용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추가, 선택 영역에서 빼기 기능을 이용해서 꽃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기능을 익혀야겠습니다. 이제 자석 올가미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왼쪽 도구 상자의 올가미 도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석 올가미 도구가 들어있죠. 자석 올가미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에 테두리 중에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테두리를 따라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자동으로 테두리에 붙으면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도구지요.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마우스 커서 옆에 원이 만들어졌을 때 클릭하시면 선택 영역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올가미 도구를 왜 사용했냐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옆에 있는 꽃을 보시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선택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꽃과 배경의 색상이 비슷하죠. 이럴 때 올가미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아까 연습한 방법대로 추가와 빼기를 눌러가면서 선택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왼쪽 도구 상자의 올가미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완성이 됐지요. 역시 Ctrl U를 눌러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D 눌러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가미 도구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선택 영역을 만드실 때는 무조건 자동 선택 기능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 기능이 놓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다각형 올가미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는 말 그대로 사각형의 형태를 선택하는 도구였지만,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기울어진 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직선 형태를 띤 영역을 선택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꽃사진은 이제 닫고요. 저장을 하진 않겠습니다. 열기를 눌러서 다운받으신 예제 파일 룸을 열어주시고요. 자, 이와 같은 창문이 있는데요. 이 창문을 예를 들어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보면 창문의 규격과는 맞지 않는 사각형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 자, 선택하고자 하는 창문의 모서리를 클릭, 다음 모서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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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죠. 그 옆에 창문도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옵션 바에서 선택 영역에 추가를 눌러 주셔야겠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다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공부하면서 액자 안에 사진 넣기를 한 것처럼 레이어의 자물쇠를 클릭해서 풀어주시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잘라보겠습니다. 내부가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은 해제해 주시고요. 자, 이제 파일의 열기를 눌러서 풍경 사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열렸으면 풍경 사진의 제목을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도구는 이동 도구로 바꿔주시고, 풍경 사진을 드래그해서 창문 사진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복제가 되어서 이동이 되었죠. 자, 이제 풍경 사진의 원본 사진은 창을 닫아 주시고요.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레이어 1과 레이어 0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0은 창문 사진이고요. 레이어 1은 지금 복제한 풍경 사진이 되겠죠. 레이어 1을 드래그해서 레이어 0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창문 밖에 풍경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크기가 역시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자유변형의 단축키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크기를 조금 축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사진 합성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올가미 도구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기능을 익혀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올가미 도구는 반드시 처음 시작했던 지점과 끝점을 정확하게 맞물려서 끝을 내주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실수로 맞물리지 못했을 경우는 선이 끝없이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를 눌러서
다시 처음부터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올가미 도구와 자석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이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